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가 난무하다 보니까 덜한 편이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 연휴에 이제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특선 영화를 보는 문화가 있어서요. 그럴 때 전매 특허처럼 틀어준 작품들이 홍콩 영화였습니다. 성룡, 이연걸 등 명배우들이 선보이는 액션과 무협들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시리즈가 이어지며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 황비홍 시리즈예요.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무술인이자 의원 의사하고, 특히 중국 권법 홍각권의 창시자인 실제 인물 황비홍을 모델로 한 무술 영화인 황비홍 시리즈는 배우 이연걸 씨의 열연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91년에 1편이 제작된 후에 2020년까지 정편 6편, 외전 6편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황비홍을 소재로 한 영화는 1950년대에만 60편 정도 됐대요. 이래저래 합치면 100편이 넘는 거대한 대하 시리즈입니다. 물론 위에 12편, 정편, 외전, 합편 12편 시리즈에 모두 이연걸이 출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연걸이 출연한 작품들은 제가 빠짐없이 관람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 첫 번째 외전인 황비홍 철계 250이었습니다. 이 작품이에요. 1993년 작품으로 이게 본편 시리즈와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외전입니다. 원래는 본편은 좀 진지한 분위기인데 이거는 코미디 영화예요. 제목인 철계 250이란 쇠 닭이 지네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외세 침탈을 마주한 청나라 말기이고, 사교 집단 의화단의 난이 막 진압된 1901년 말 1902년 초 정도 됩니다. 대충 내용이 어떠냐면은, 신분을 위장하고 달아나려던 의화단 지도자들을 이제 항구에서 체포해가지고 관청에 넘기는 등 황비홍의 활약은 여전히 짱짱했지만 건물주의 횡포와 갈수록 비싸지는 임대료로 인해 의원 겸 무도관을 운영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어요. 그쯤에 이제 광동 지역에 새로 부임해 온 군사령관인 천총대인, 이게 대인이란 말은 관리를 높여 부르는 말, 우리말로 치면 대감이란 말. 천총이라는 거는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사령관을 말하는 청나라 관직입니다. 이 천총대인은 본인도 뛰어난 무술가였지만 워낙 명성 높은 황비홍에게 시기 질투를 보이고,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해도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시기에 광둥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비행물체를 이용해 여자들을 딱 낚아채는 식으로 그렇게 납치해 갑니다. 이거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인데, 이거 보면 되게 좀 무서워요, 이 장면은. 그러던 와중에 이 황비홍의 제자가 이제 부두로 나갔다가 상인들이 운반해가는 상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인신매매인 걸 눈치채고 구하려고 하지만, 천총대인에 의해서 도리어 무고죄 누명을 쓰고 황비홍의 입장만 되게 난처하게 됩니다. 의외로 이 천총대인의 정체는 빨리 밝혀지는데, 그는 내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된 사교 집단 의화단의 간부였어요. 능인사라는 절의 승려들로 위장한 그 의화단 잔당들과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된 큰딸을 찾기 위해 둘째 딸과 함께 추적해온 방랑 고수인 철사부라는 사람은 능인사가 이 절로 위장한 의화단의 소굴이고, 중들과 천총대인이 전부 한패라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여기서 철사부의 둘째 딸 역할로 나오는 이 배우가 의천도룡기 영화에서 몽골 공주인 조민 역을 맡았던 그 여배우 장민인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장무기 역할이 이연걸이라서 같은 배우들이 또다시 같이 출연했어. 여기서도, 그러니까 의천도룡기에서도 여기서도 이 두 배우가 전부 썸 타는 관계로 나옵니다, 극중에서. 그러나 잠복을 들킨 철사부와 딸은 천총대인과 의화단의 공격에 패퇴하게 되고, 부상당한 채 황비홍의 병원을 찾아온 철사부의 딸을 돕기 위해 황비홍의 제자들과 병원 옆에 기방의 기생들이, 이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 이 제자들하고 기생들하고 참배객으로 위장하고 능인사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이 능인사 중놈들이 손님방에 이제 미약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여자들을 잠들게 한 후에 어디론가 끌고 갔고, 제자들은 중들과 맞서 싸웠지만 좀 고전을 해요. 이럴 때 주인공이 나와야지. 제자들이 박살이 나기 직전에 황비홍이 출연해서 물리쳤고, 황비홍은 중들을 추격해서 절을 뒤지다가
숨겨진 지하 터널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납치된 여성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황비용을 기습하기 위해 곳곳에 매복한 중들은 덤으로 그러다가 의화단 두목과의 대결에서 패퇴시키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천총대인의 개입으로 황비용 일행들은 전부 이제 연행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비용을 엮어 넣으려던 천총대인에 의해 재판이 되게 불리해졌는데 광둥 상인들 및 상인들과 거래하는 영국 무역상 대표의 보증으로 황비용은 사자춤 행사 출전을 구실로 석방되죠. 재판 도중에 황비용은 능인사는 절이 아니라 보통 절이 아니라 사신 즉 사악한 악신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요. 광둥 총독은 시대를 앞서간 종교의 자유를 내밀며 이걸 씹어버리기도 하죠. 탐관오리. 어쨌든 무사히 풀려나서 사자춤 행사를 준비하던 황비용에게 또다시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치게 돼요. 뭐냐야 이번 거는 영국인들이 파는 영양수를 마신 중국인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황비용의 병을 찾아왔어요. 황비용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마루따로 삼아서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사자춤 행사에 나간 황비용은 박수를 받으며 퍼포먼스들을 선보이는데 느닷없이 난입한 진의 탈을 쓴 무용팀과의 시합을 벌이게 돼요. 시합 도중에 약의 부작용으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황비용은 패하고 말았는데 진의 팀 리더가 천총대인이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자춤 시합에서 진 것에 이어 지난번 재판에서 구속돼 있던 능인사 주지가 살해된 것에 대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강제로 병원을 폐업당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물론 능인사 주지가 죽은 것은 입막음을 하려는 의화단 잔당들의 자작극이었죠. 그리고 황비용이 일단 그 생체 실험하느라고 그 약을 먹는 바람에 부작용 생긴 것도 있지만은 그 천총대인이 황비용 밑에 있던 제자인가 직원인가 시켜가지고 황비용이 마시는 차에 그 약을 타도록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그런 약 기운이 퍼질 만큼 그렇게 술수를 당한 거지. 어쨌든 병원은 강제로 폐업당하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귀를 치료하기 위해 혼자 길을 떠나는 황비용의 모습. 중간에 철사부 부녀와 만나서 이제 귀를 치료받긴 하지만 이때 이제 장민하고 어떤 썸도 좀 타고 막 그래. 추격해온 천총대인의 병사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황비용의 시련은 참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눈의 가시였던 황비용이 사라지자 천총대인을 비롯한 의화단 패거리들은 나라를 집어삼킬 음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죠. 황태후께서도 의화단을 주시하니 우리도 빗볼 날이 있을 겁니다.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역정놈들. 그 와중에 황비용은 닭이 지네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닫게 됩니다. 이어진 춤시합에서 황비용은 닭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가서 천총대인의 지네탈 무용팀을 박살내버리고 복수에 성공하는데 이 장면에서 영화 제목인 철개250이 이제 유래를 했죠. 천총대인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광둥 총독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려 하다가 황비용과의 1대1 대결에서 패하여 최후를 맞는데 이때 황비용이 구사한 전법이 취권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제 천총대인이 황비용이 술을 안 마시는 걸 보고 에이 무슨 남자가 술도 못 마셔 하고 비웃는 장면 나오는데 여기서 황비용은 자기가 금주하는 이유를 공개해요. 그거는 술을 마시면 무공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휘둘려서 사람을 패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렇게 천총대인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구출된 서양 측 대표가 황비용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황비용은 그에게 엉터리 약을 또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퍼붓죠. 고맙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 너도 나쁜 놈이야 임마. 또 엉터리 약을 팔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모든 일을 끝마친 황비용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죠. 단순 코미디물의 개그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당한 음모론적 고찰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근래에 미국에서 떠도는, 정확하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그 무슨 FBI 지국장이었던 사람이 언급하기도 했던 지하터널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이
납치된 어린이들을 지하터널에 가두고 그곳에서 뭐 인신제사를 한다 뭐 이런 음모론인데, 정치인은 물론 유대교 랍비와 성직자들도 가담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993년에 나온 황비홍 철계 투호공 영화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찰과 중으로 위장한 의화단, 즉 종교시설과 성직자로 위장한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한통속이 된 정치인 관료들의 모습이죠. 또 보세요. 비밀 결사대의 요원이 정부와 군부의 요직에 잠입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화단이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마시오. 비밀 결사대. 또 보시면 약물을 이용해 여성들을 납치한 후 지하 터널에 감금하고, 또 사람을 납치하는 비행물체 UFO도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비행물체가 달을 슬쩍 지나치는 모습도 비추는데, 뭐 달과 이제 외계인 음모론도 반영한 듯한 장면이네. 그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반대편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또 보시면은 영국인들이 판매하는 약을 먹고 임상 실험하다가 부작용으로 귀가 먹는 것은 마약 또는 백신 음모론을 좀 연상케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 여자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의화단만큼이나 엉터리 약을 팔아먹어서 사람들을 귀머거리 만드는 이 영국인들도 엄청난 쓰레기들이야. 특히 귀가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황비용은 천총대인을 비롯한 의화단 패거리들은 철저하게 족치면서도 정작 영국인한테는 싸대기 한 대 날리지 못한 채 되도 않은 경고만 하고 말거든요. 심지어 황비용 본인조차 그 약의 부작용으로 귀머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의화단 앞에서는 호랑이였던 황비용이 영국인 앞에서는 고양이가 된 거는 그야말로 뼈아픈 현실 고증이죠. 특히 앞전에 능인사에 쳐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후 원래라면 천총대인의 음모로 구속되었어야 될 것을 영국인들 및 그들과 거래하는 광둥 무역상단 대표들의 보증으로 풀려난 거기 때문에 황비용 자신을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력들이 이래요. 종교시설과 성직자로 가장한 비밀결사대, 정부와 군부 요직에 잠입한 비밀결사대, 경제를 움직이는 무역상과 약을 만들어 보급하는 의학계. 쓰고 보니 전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패거리들 아니야 이거? 음모론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이 영화의 각본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거대한 음모 세력들 앞에 일 개인이 맞서기란 이렇게 어렵다라는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집주인이 보내서 왔는데 집세를 올리겠다는 서신입니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3배 올랐어, 3배.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사갈 준비나 하시죠? 천하의 황비용도 벌벌 떨게 만드는 건물주의 횡포까지 더해서 말이에요. 진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영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황비용 영화 전체에서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황비용이 이렇게 쭈구리 되는 게 딱 여기서 나오거든요. 건물주가 좋긴 좋아.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